안녕하세요. 책을 감상하라의 이건석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에센셜리즘, 작가 그렉 맥쿤입니다. 에센셜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지금 나는 제대로 된 중요한 일에 나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중요한 일을 선별하여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함으로써 가장 큰 기여를 하고 가장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다는 말이다. 에센셜리스트는 수동적이 아니다. 가장 옳은 방식을 설계하며 중요 유무를 가려내어 장애물을 제거하고 큰 성과를 이어줄 수 있도록 선별하고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진척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론이다. 비에센셜리스트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시켜야 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맨 처음의 성공이 좋은 평판을 지속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분산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성공에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여 실패의 촉매가 되는 상황을 성공의 역설이라 부른다. 비에센셜리즘이 넘쳐나는 이유는 첫째, 너무 많은 새로운 선택지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판단의 피로감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두 번째로, 기업들은 너무나도 큰 사회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세 번째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과 기업들이 채용하면서 요구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성과나 가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해진 브로니 웨어는 한때 중환자 간호의 하는 일을 했다. 그녀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을 기록해 책을 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내 자신에게 진실한 인생을 살아야 했다는 후회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비핵심적인 것들을 스케줄에서 지워 나가야 한다. 이 책은 여러분의 옷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에센셜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옷장을 정리한다. 첫째, 평가하기로 이 일은 내가 추구하는 목표의 최고 수준에 기여를 할까? 질문을 해보고 아니다 답이 나오면 거부해야 할 일로 분류하는 것이다. 둘째는 버리기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지불하고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매기는 성향을 매물비용 편향 효과로 인해 쉽게 버리지 못한다. 객관적 입장에서 내가 중고로 구매한다면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셋째, 실행하기이다. 이 책은 우리 인생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더 적은 수의 더 좋은 일들을 가려서 수행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사상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같은 맥락에서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라는 원칙은 오늘날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이끌어내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선택하라. 지금 내 인생에서 단 한 가지의 일만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우리의 자신의 행위이다. 우리가 선택의 대상에 대해서 언제나 통제할 수 없어도 선택이라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나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가져갈 수도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잊히는 것이다. 그 원인이 무력감이다. 무력감이 지속되면 정말로 무력해지는 일은 가끔 본다. 자신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고 믿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이 보인다. 우선 한 가지 반응은 수학을 포기하는 것처럼 노력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학습된 무력감이 명백히 표출된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활동적이 되어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받아들인다. 에센셜리스트로 들어서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선택이다. 선택하는 능력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력하게 된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그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줌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내린 선택을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하라.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드 파레토가 발표한 법칙을 확정하면 20%의 노력이 80%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개념까지 이어진다는 파레토 법칙은 무의미한 다수가 아닌 핵심적인 소수에 집중함으로써 훨씬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낸다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에센셜리스트는 거의 모든 것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기회를 동등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에센셜리스트는 거의 모든 것이 비핵심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극소수의 핵심적인 기회와 대부분의 의미 없는 기회를 구분한다. 균형을 맞춰라. 선택과 포기가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략적인 우위는 지속될 수 없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성공을 지켜본 컨티넨탈 라이트는 자기만의 방식이 아닌 선택과 포기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한 기업의 최악의 전략이 된다. 이와는 달리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독극물 사태는 1982년 시장 점유율 37%로 회사에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품목이었다. 이는 자신들이 어떤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순서를 정하는데 고객들이 최우선이었고 주주들은 맨 나중이었다. 그러한 가치관으로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국 모든 판매점에서 타이레놀을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선택과 포기의 현실을 피하려고 시도할 수는 있어도 그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없다. 선택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에센셜리스트는
내가 무엇을 포기하리의 부정적 방식이 아니라, 에센셜리스트는 내가 무엇을 포기하지의 부정적 방식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큰 성취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지라고 묻는다. 제2부 평가하기. 생각의 공간을 마련하라. 나의 생각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스탠퍼드 디자인 스쿨에서는 의자를 불편하게 디자인해서 일어서서 강의실로 돌아다니며 가급적 많은 대화를 하자는 뜻이었고, 학생들은 더 많이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내었다. 스콧 두얼리와 스콧 위트호프트는 자신들의 저서인 공간 만들기에서 암흑의 공간에 대해 설명하는데, 암흑의 공간에 들어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생각하고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무언가에 온전히 집중하려면 현재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내가 말하는 집중이란 수백 가지의 질문들을 제기하고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센셜리스트의 집중은 무언가의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고찰하는 것을 말한다. 세상이 더 시끄러워질수록 무엇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자기만의 조용한 공간이 갖는 가치는 더욱 커진다. 제대로 살펴보라. 언론 기사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점을 해석하여 전달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육하 원칙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972년 12월 29일 이스턴 항공사의 401 항공편이 착륙을 시도하던 중 1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오작동으로 고장난 것은 전등이었고 실제로 랜덤 기어는 제대로 작동했다. 조종사들은 랜덤 기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관심을 집중했다. 조종사들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시야를 잃고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경우에도 자신의 인생에서 지엽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최고의 언론인은 다른 이들이 듣지 않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비에센셜리스트들은 중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로 관심을 분산하고 비논리적인 것들에도 일일이 관심을 보이고 큰 목소리에 집중하며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인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데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가 정작 중요한 점들은 놓친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것들에 주의를 집중하라. 노는 것도 중요하다. 비에센셜리스트들은 놀이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놀이를 비생산적인 시간 낭비로 본다. 하지만 에센셜리스트는 놀이를 본질적인 행위로 생각하고 놀이가 탐구력을 높인다는 것을 안다. 스튜어트 브라운은 놀이는 우리 두뇌의 유연성, 적응력, 창의력 등을 높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충분히 잠을 자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자신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라는 도구를 잃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수면 부족이다. 나는 잠을 적게 잘수록 더 많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이는 언제 어디서든 피로가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모른 채 잠자는 시간을 하찮게 여겼다. 하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던 논문 가운데 찰스 자이슬러 교수가 쓴 수면 부족, 성과의 살인범이라는 논문이 있다. 자이슬러 교수는 수면 부족을 알코올의 과다 섭취에 견주었다. 한 주 동안 하루 4-5시간의 수면만을 취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 해당하는 정도의 무기력함을 나타내 보인다. 우리 두뇌는 잠을 자는 동안 정보를 부호하고 재구성한다. 충분한 수면이 유발하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은 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까다롭게 선택하라. 확실한 예스가 아니라면 그것은 확실한 노가 되어야 한다. 3부 버리기. 명확하게 목표하라.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들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인 것들을 배제하는 첫 번째 유형은 목표와 방향을 같이 하지 않는 활동이다. 우선적으로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의 행동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사장의 기분을 맞추는 방향으로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자신의 직업에서 본질이 되는 계획으로부터 벗어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바보 같은 행위는 결국 사람과 나라를 모두 망치게 된다. 구체적인 목표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영감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용기를 내라. 비본질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일이 그처럼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적 압박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기를 원치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정중하게 거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판단 자체와 인간관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설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 셋째, 정중한 거절은 선택과 포기로 생기는 기회비용의 정확한 계산으로부터 나온다. 넷째,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하고 그 대신에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려고 한다. 다섯째, 에센셜리스트들은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인기보다는 존중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식하라. 여섯째, 명확한 아니오가 무책임한 yes보다 더 큰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거부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알아보자. 1. 갑작스러운 침묵. 2. 부드러운 거부. 3.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 이메일 자동 닫기의 이용. 5. 그럼 저의 일 가운데 무엇을 빼야 할까요? 6. 유무의 활용 등이 있다.
그만둘 일은 그만두라. 매몰, 비용, 편향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시간, 돈, 노력 등을 이미 투자한 경우 해당 대상에 대한 투자가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계속 투자하게 되는 성향을 뜻한다. 1등 경품을 가진 돈을 전부 건 헨리 그리봄은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인데 반드시 이겨야 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기지 못했죠. 잘못된 판단으로 비에센셜리스트들은 함정으로부터 좀처럼 빠져나오지를 못한 반면 에센셜리스트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일을 그만둔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 몇 가지 방법. 첫째, 소유 효과를 경계하라.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매기고 반대의 경우 더 낮은 가치를 매기는 경향이 소유 효과이다. 둘째,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라. 셋째, 버리는 것이 유발하는 두려움을 이겨내라. 나이를 먹을수록 낭비하면 안 된다는 명제를 중시하게 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낭비를 줄이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선택이 훨씬 더 큰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넷째, 성공의 길로 들어서고 싶다면 실패를 인정하라.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럽게 여길 일이 아니다. 현명한 일이다. 다섯째, 맞지 않는 일에 억지로 맞추는 것을 그만두라. 자기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일을 맡아서 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다. 여섯째, 타인에게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라. 일곱 번째, 현상 유지 편향을 경계하라. 인생의 편집인이 되라. 편집인은 단순히 무언가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유능한 편집인은 분명한 원칙으로 빼야 할 것은 빼고 더해야 할 것은 더함으로써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이라 하겠다. 진정한 에센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드러내야 한다. 소설가 스티븐 킹은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것들을 죽이고 또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작가의 심정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다 하더라도 말이다. 또 글을 쓰는 것은 인간의 수준이지만 편집을 하는 것은 신의 수준이다. 우리가 맡으려는 일 혹은 취하려는 행동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우선적으로 본질적인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제안하라.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에센셜리스트들은 기술의 발달로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업무의 영역이 가정생활의 영역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온다는 점이다. 인생에서 경계라는 것은 모래로 만든 성벽과도 같다. 어느 한 부분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 나머지 부분도 쉽게 허물어지는 것이다. 한번 예외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후로는 예외라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크리스 댄슨이 말하였다. 더욱 나쁘게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여러분과 관련된 경계를 그어 놓을 수도 있다. 사적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히 더 많은 것을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어느 순간 우리의 문제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행위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해결책은 담장을 쳐서 그 사람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영역에 놓아두는 것이죠. 담장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쳐놓을 필요가 있다.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여러분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고 시간과 힘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이다. 인생에서도 분명하게 경계를 긋고 담장을 쳐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역은 다른 사람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분명한 경계를 마련하고 담장을 쳐준다면 목표 추구에 필요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4부 실행하기. 완충장치를 마련하라. 하나의 어떤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과 미리 대비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과 삶에서도 완충장치를 마련해 두면 본질적인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비에센셜리스트들은 언제나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일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예상할 때 아무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어떤 일의 소요 시간을 실제보다 더 짧게 예측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계획의 오류이다. 어떤 일의 소요 시간을 실제보다 더 짧게 예측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 압박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의 소요 시간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장애물을 없애라. 여러분의 일들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속도를 결정적으로 늦추는 것들 말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찾아내어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은 본질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비에센셜리스트는 적극적이면서도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고 언제나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익숙한 행동에 의존하게 된다. 에센셜리스트는 더 많이 버림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낸다. 그리고 더 많이 앞으로 나아간다. 가장 결정적인 장애 요소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장애 요소를 해결하는 것은 일은 반드시 어렵게 할 필요도 없다. 우선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자. 조금씩 전진하라. 비에센셜리스트는 뭐든지 크게 시작하려고 한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고, 모든 것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에센셜리스트들은 방식은 이와 다르게 일단은 작게 시작하면서 계속되는 성취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발전이라고 한다. 프레드릭 허저버그 교수는 논문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 가지 내면적 동기부여 요인들은 성취와 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헨리 아이링은 사람과 조직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점이 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일들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은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이다. 꾸준하면서도 반복적인 작은 변화들에 힘이 있다라고 한다. 작게 시작하고
성취의 과정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행한다면 처음부터 달성 불가능한 거창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도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습관을 만들다. 비에센셜리스트들은 중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무작정 힘들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의미 있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서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한다. 하지만 에센셜리스트들의 방식은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를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내기 위해 자기만의 방식을 정하고 그것을 매일같이 반복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기만의 방식이 자리를 잡는다면 자연스럽게 목표에 가까워지면서 힘들이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 잘 만들어진 습관은 장애물들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도구들 가운데 하나다.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고 그것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든다면 그때부터는 목표 달성을 향해 저절로 나아갈 수 있다.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그것이 일상적인 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의식하거나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된다.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정해진 방식을 엄격하게 따름으로써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활용하게 된다. 듀커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40%의 정도는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한다. 자신이 내리는 선택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반복하는 습관에 빠질 수도 있다. 사람의 습관은 신호, 실행, 보상으로 구성된다. 두뇌는 어떤 신호를 받으면 해당 신호에 맞는 실행을 선택하는데 그 뒤에 따르는 보상을 통해 해당 실행을 앞으로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어떤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예 새로운 신호를 만들고 그 신호를 우리가 원하는 행동과 연결짓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존 방식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금세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 집중하라. 우리는 오직 현재에만 존재한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동시에 두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한 번에 하나의 일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에센셜리스트가 되자. 성공한 에센셜리스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라는 사고방식을 자신의 일과 삶에서 실천했다는 점 말이다.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없애는 방식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에센셜리스트들의 방식은 중심에서 외부로 확장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의식 구조를 덮어나가 비에센셜리스트의 방식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에센셜리스트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예라고 할 때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은 듣고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주목받기 위해 빛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 때 여러분은 앞으로
빛을 받은 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에센셜리스트들의 방식은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을 결정해 줄 거라는 점을 기억하라. 감사합니다.